예, 안녕하세요. 예, 상속 이야기 강사 이지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사전 증여, 사전 증여나 유언공증, 유언공증의 무효를 주장할 때, 그 무효 주장 사유 중에서 침해, 다시 말해서 인지장애, 인지장애인 피상속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증여받거나 또는 유언 공증을 하는 것, 또는 자필 유언을 하는 경우,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언 공증이 문제가 이제 자필 유언은 그렇지만 유언 공증 같은 경우도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유언 공증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원래 공증인인 변호사, 공증인의 참여하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공증인은 법무부의 위임을 받아서 유언 공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언 공증서는 공문서입니다. 공문서로서의 성격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신뢰성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보면 유언자가 인지에 분명한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원래 안 되는데, 해주면 안 되는데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 침해, 이런 걸 포함한 인지장애를 이유로. 실제로 제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상태에서 어머니가 여동생한테 1차 이혼을 합니다. 이건 공증입니다. 여동생 2분의 1, 아들 2분의 1. 2차 유언 공증을 합니다. 여동생 100%.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근저당을 설정을 합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그리고 대출을 받습니다, 이게. 시중 대형은행입니다, 그것도. 5대은행.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유언공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 마친 거를 이제 무효를 하기 위해서 소송을 합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침해가 걸린 분의 유언 공증에 대해서 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소송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와 동시에 가처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사람은 압니다. 이게 무효라는 거. 이 유언공증이 원래는 받아서는 안 될 거였는데 받았다는 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자기가 불리하면 이 부동산을 매각하고 튀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에서 이긴들 남는 게 없죠. 그래서 묶어두는 겁니다, 이거. 자, 그럼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적이라는 게 있고 예비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유언이 무효기 때문에 전부 말소해야 된다. 요거고, 두 번째는
유언이 유효하다면 유류분은 져야 된다. 네, 요겁니다. 이게 두 가지로 이제 청구가 들어갑니다. 다만 내가 이게 된다, 이게 될 것 같다 그러면 이거 뺍니다. 그냥 요거는 주의적 이렇게 안 다릅니다. 주의적만 청구합니다. 그리고 내용에, 소장 내용에 유류분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류분 시효가 1년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년이기 때문에 요게 판결이 1심에서 떨어졌는데 기각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미 1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시효를 뭐 중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상에만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1심에서는 집중적으로 이거에 대해 다투는 겁니다. 1심에서 지면 항소에서 이거와 이거를 다 다투게 되죠. 그러면 항소심에서 이걸 잡히겠죠. 유류분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별적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가처분은 보통 이제 유류분으로 합니다. 어차피 묶어주는 거니까. 이게 저걸로 하면 좀, 이거 무효로 주장하면 형 공탁이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유류분으로 가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자, 보통 이제 침해의 경우는 보통 이제 MMS를 따집니다. MMS. 이게 이제 이게 침해 진단 검사입니다. 그러면 이게 간이 침해 진단 검사인데 30문항입니다. 30점 만점. 30문항은 아니고 30점 만점인데 이제 밑으로 갈수록 이제 이렇게 30점 만점입니다. 이게 밑으로 0점으로 갈수록 이제 인지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이 침해 진단 검사지만 상당한 신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립정신병원 같은데 이제 저희가 이제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감정 신청을 하면 MMS는 상당히 신뢰할 만한 자료다. 이렇게 회신이 옵니다. 법원도 이거를 이 점수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10점, 20점. 보통 21점부터가 이제 침해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게 10점 이하면 거의 이거는 뭐 사람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4점일 때, 뭐 6점일 때 이럴 때 유용 공정이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대수면은 못 가립니다. 사람도 못 알아봅니다. 근데 무슨 유용 공정입니다. 이럴 때는 여기 범위 내에서 유용 공정이라면 거의 무효입니다. 무효. 그럼 법원이 단순히 이것만 갖고 판단해 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 진단 검사도 있지만 뭐 GDS 인지 검사인데요, CDR 비슷한 개념입니다. 뭐 이런 거 갖고도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 기록, 간호 기록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병원 기록을 전부 다 받아봅니다. 근데 내가 가서 이렇게 신청하면 발급을 해주지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은행에, 병원이죠. 은행이 아니고 병원에 사실조회를 합니다. 사실조회. 문서 제출 명령으로 할 수도 있지만 문서 제출 명령으로 하면 이제 뭐 별도로 기일을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실조회로 하면 됩니다. 법원에다가 이제 어느 병원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아산병원이다. 아산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셨다. 그러면 아산병원에 조회 대상기관을 아산병원으로 해가지고 사실조회를 합니다. 보통 이제 10년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10년치. 그러면 10년치의 모든 진료 기록이 다 옵니다. 이 양식은 제가 발간한 유류분의 정석, 또는 상속 그다음 분할의 정석에 보면 요 사실조회 양식이 있습니다. 교본문고라든가 일스 24, 알라딘
예, 거기 보시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렇게 그 양식으로 해서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그 아산병원에 이제 촉탁을 합니다. 그러면 아산병원에서 회신을 합니다. 뭐 고대병원도 갔었다? 고대구로도 갔었다? 그럼 고대구로도 합니다. 그럼 양쪽에서 옵니다. 서류가 법원에. 그럼 이거를 전부 다 다운을 받습니다. 전부 다운을 받아서 법원에다가 진료기록 신청합니다. 진료기록 감정 신청.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를 말씀드렸던 1차 유언, 2차 유언이 있는 사건,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그 근저당권을 시중은행에서 뭐 담보를 잡아서 대출받는 사건, 그 사건에서도 저희가 진료기록 감정 신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 1차 감정할 때 시점은 어떠냐? 2차에 어떠냐? 시기별로 자릅니다, 이거를. 그래서 요거만 무력화시키면 안 되고, 그냥 뭉뚱그려서 하면 안 되고, 자릅니다. 그래서 2020년 5월 3일, 2차 유언 공증할 당시, 이때 인지상태. 정상, 비정상, 아니면 완전 마탱이 같다, 살짝 같다. 예, 이렇게 나눠서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언자가 이 유언 공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유언 공정 증서를 작성할 정도의 인지력이 있는지의 여부. 예,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 물론 양식도 이 진료기록 감정 신청 양식도 뭐 유르발 정석이나 그 상속재산 분할 정석의 양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신청을 하면 이제 법원에서는 뭐 국립정신병원이라든가 뭐 서울대병원, 뭐 이화여대병원 이렇게 이제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급에다가 이제 촉탁을 합니다. 감정해라. 이게 바로 진료기록입니다. 진료기록을 감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회신용은 좋은데 회신 안 합니다. 뭐 보통 30만 원 감정하는데 30만 원 들어갑니다. 뭐 50만 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의사들 바쁘지 않습니까? 몸값도 비싸고 그 기록을 다 보고 잘 안 합니다. 그거.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국립정신병원이나 이런 데 이제 많이 합니다. 그런 데는 잘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청할 때 아예 국립정신병원으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면 이제 요게 오면 할 수 없다 이렇게 회신이 오면 무효입니다. 이거는 거의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상속재산 분할이라든가 그 유언반환 청구소송에서 유언이 있는데 또는 유언이 아닐지라 하더라도 무단으로 출금한 거 대표적인 게 유언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치매 상태가 확인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각 병원에 대해서 사실 조회를 해서 그 진료 기록을 받아보고 10년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받은 다음에 그거를 첨부한 진료 기록 감정 신청을 해서 그 감정서를 받아봄으로써 유효인지 무효인지 여부가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담인데, 장남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고 나는 모릅니다. 유언도 장남이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병원에 갔는지도 몰라요. 그런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가셔가지고 요양급여내역을 받으시면 됩니다. 요양급여내역을 받으면 어머니가 어느 병원에 갔는지도 쫙 나옵니다. 그리고 뭐 무슨 병으로 갔는지도 나옵니다. 뭐 치매 이렇게 찍힙니다. 인지장애 찍힙니다. 그러면 그 병원을 상대로 이걸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어느 병원에 신청할지. 또 하나의 여담. 이거는 이제 좀 독특한 경우인데, 그 감정을 했더니 상대방도 감정을 신청합니다. 진료기록 감정 신청을. 똑같습니다. 이쪽도 똑같은 기록, 이쪽도 똑같은 기록. 근데
원고는 A병원에다 하고, 이것도 이상합니다. 피고는 B병원에다가 초탁을 합니다, 이게. 감정심을 합니다, 법원이. 질문 내용은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하나를 묻거든요. 이렇게 뭐 A병원이면 A병원, B병원이면 B병원. 따로 했습니다. 여기 정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인지장애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혀 틀립니다, 이게. 하나의 행위를 어떤 전문의는 인지장애다, 어떤 전문의는 정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개가 충돌하니까 어떻게 됐냐, 여기에다가 진료기록을 반영합니다. 진료기록 내용. 이제 여기서 주장을 하고 여기서 주장하겠죠. 자기한테 유리한 진료기록의 내용을 발췌해서 주장하고, 여기는 여기대로도 주장합니다. 판단이 판단하겠죠. 자, 이래서 법원의 판단이 이 감정서와 진료기록 그리고 정황,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감정서가 이거를 반영을 해서 이제 판결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왔냐? 인지장애로 나왔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여기는 전문의가 된 지 얼마 안 돼요. 여기는 오래됐습니다. 경험도 많고 나이도 많고 뭐 이게 경력도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아무래도 여기가 더 신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인지장애로 판단이 났습니다. 요건 이제 특별한 경우인데, 보통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한 군데만 하지. 근데, 자, 아까 오늘 이제 사례를, 실제로 있었던, 재판 실무 사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는, 자, 유용공증이다. 왜 제가 유용공증을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중증의 인지장애다 그러면요, 자필 유언 잘 안 합니다. 주로 유용공증을 많이 하거나 증여를 받아버립니다. 유용공증을 많이 합니다. 왜 해주면 안 되는데 하더라고요. 자, 심해를 이유로 무효 추정이 되는 경우, 소장에서는 두 개로 할 수 있다. 주의적 무효, 예비적 유류분. 근데 가처분은 어떻게? 유류분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고요. 요거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병원에 사실조회한다. 요 사실조회는 법원에 하는 겁니다. 병원에 직접 개인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에서 그 병원에 보냅니다. 요 기록이 회신되면 요거 갖고 감정 신청한다. 어떤 감정 신청? 진료 기록. 진료 기록 감정 신청. 이 결과를 갖고 이제 무효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진료 기록 보면 감이 딱 옵니다, 이게. 이거는 이익었다. 이거는 무효 되겠다, 안 되겠다. 딱 감이 옵니다. 근데 아사무사한 게 이게 뭐 16점. 이런 게 이제 아사무사합니다. 이게 어떨 때는 이 16점 정도면 여기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확실한 침해인데, 이거는. 확실한 침해인데, 뭐랄까요. 살짝 갔다 그럴까? 그래서 요게 애매합니다. 10점 이하로 가버리면, 이거는 뭐 거의 틀림없습니다. 이건 무효입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못 알아보고 대소변을 못 가립니다. 이 정도 되면. 그리고 보통 8점, 9점보다는 훅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요 16점에서 18점 사이가 많습니다, 요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밑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한 방에 가버립니다. 뚝! 이렇게.
이럴 때는 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절대는 또. 어떻게 질문에 따라서 어떻게 회식이 오는 게 달라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왜 설문지 조사하잖아요. 뭐 그럴 때 어떻게 물어보냐에 따라서 정당 선호도가 달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질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질문도 진료기로 감정 시청할 때 이 질문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실제 피상소견의 여동생이 1차, 2차 유언 받았다 하래. 1차, 2차 유언 받아놓고 유언 공증을 받아놓고 뭐 저당까지 해서 뭐 피상소견으로 대출까지 받아 다 돈을 쓴 경우, 그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하면은 유언 공증 무효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을지, 증명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소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